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세라 캐슬러의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긱 경제가 평범한 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웨이터 에이브 이야기.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에이브라는 28살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우버 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 자신이 거의 평생을 캔자스 시티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친구가 주말에 그 일로 어떻게 $500씩 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퇴근 후 에이브는 어떻게 보면 모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와 함께 현대식 상가가 줄지어선 번화가로 갔다. 친구가 우버 앱을 켜기가 무섭게 휴대전화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게임에서 그 말을 딸 때처럼 띵, 띵 소리가 울려댔다. 에이브가 보기에 사기는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사기라면 이미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최근에는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는 피라미드 수법에 걸려서 수천 달러를 날린 적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에이브는 부채의 수렁에 빠졌었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는 되었다. 채무 소송에 휘말렸고 세금을 못 내서 집도 가압류됐었다. 그러니 그가 새로운 사업 기회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것은 당연했다. 우버의 메시지는 에이브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일개의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지인을 영입할 것을 권했다. 우버는 차량 임대회사인 엑스체인지 리싱을 통해 신용 등급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운전기사가 임대를 신청하면 우버 측이 매주 지급되는 임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형태였다. 뉴욕에서도 우버는 수년간 운전기사들에게 딜러를 소개해주면서 차량 임대를 부추겼다. 신규 기사를 영입할 때 이 스타트업은 이런 임대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광고했다. 우버 기사가 되어볼까 해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서 날아왔다. 이렇게 우버는 높은 기대 수익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공세를 펼쳐서 기사들이 자비로 자사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하도록 유도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까지도 했다. 고민은 이제 그만, 첫 달 수입 $6,000 보장이라는. 하지만 어쨌거나 에이브는 이게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캔자스 시티를 누비자니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탑승 요청이 들어왔고 앱에서 계속 띵띵하는 알림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에이브는 이 정도면 돈 좀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 주에 바로 기사로 등록했다. 사람들이 갑갑하고 수능을 요구하는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꾼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버가 기사를 영입하기 위해 내세운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이라는 장점은 새롭게 대두하는 인구 집단의 취향에 특히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특히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잘 맞아 떨어졌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금 보너스보다 자기 개발과 유연성을 더 중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노동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긍정적인 업무 환경, 직업 안정성, 업무 흥미도 등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기성세대 중에서도 젊었을 때 더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때는 풀타임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 밀레니얼 세대인 지금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풀타임 직업을 포기하는 게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긱 경제 플랫폼에 각종 화이트칼라 직업이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독립노동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 중 하나가 무너졌다. 바로 일감을 찾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독립노동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흔히 긱 경제를 젊은이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합류했다. 프로그래머 커티스 이야기. 뉴욕에 사는 24살의 프로그래머 커티스도 그중 한 명이다. 평소에 그는 2-3시간 만에 주어진 일을 완료했다. 그리고 나서는 남은 하루 동안 뭐라도 할 일을 찾으려고 애썼다. 회사는 그가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 할 일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제안해봤다. 하지만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렸고 결국에는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점심시간 이후 5시에 퇴근할 때까지 기술 정보 커뮤니티인 해커 뉴스를 방문해 그곳에 올라오는 글을 전부 읽거나 게임 방송 사이트인 트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커티스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회사가 지긋지긋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어느 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자니 이제 회사 생활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출근 시간보다 3시간 앞선 오전 6시 45분에 알람을 맞췄다. 이튿날 알람이 울리자 노트북을 들고 근처 스타벅스로 가서 크론텐트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한 곳에 취합해서 친구들이 올린 중요한 소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다. 그는 영업, 마케팅, 광고라면 질색이었으나 처음부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매력을 느꼈다. 크론텐트를 만든 이유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마다 스타벅스에 들른 후 출근했다. 회사에서 그날의 업무를 끝내고 나서는 테크크런치와 해커 뉴스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스타트업을 물색했다. 그게 일과가 됐다. 몇 주가 지났을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데 좀 특이한 회사가 눈에 띄었다.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긱스터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트는 엔지니어링 팀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줄 직원을 찾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그 대신 저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독립계약자, 사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격지의 능력자를 찾고 있었다. 광고에는 노동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에서 원격지의 능력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도 씌어 있었다. 우버 운전기사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긱스터가 긱 경제 전략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전문 인력이 극도로 적은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분야였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인턴조차도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 긱스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술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자를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든다. 그런데 긱스터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쓰면 사옥에서 무료로 식사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근사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커티스는 긱스터에 지원해서 채팅으로 면접을 봤다. 그 면접에서 그가 지원했던 여타 기술 기업과는 달리 난해한 질문으로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면서 이론적 지식을 검증하지 않고
실무 능력과 직결된 질문만을 받았다. 긱스터는 커티스가 회사 문화와 잘 맞는지,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팀원들과 잘 협력할지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혼자서 작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보유한 능력만이 중요했다. 커티스는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요? 등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 당연히 면접은 대성공이었고 당당히 합격했다. 긱스터에 등록된 프로그래머들은 스타트업의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하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에 큰 돈이 떨어지는 일은 기대할 수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일확천금의 가능성 때문에 신생 기업의 매력을 느낀다. 어디까지나 회사 지분을 보수의 일부분으로 받는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커티스는 긱스터에 합류하는 게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그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고 긱스터에 합류하기 전에 조사를 했다. 생활비는 1년치가 저축되어 있었으나 보험료와 개인연금 납부 예정액을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고 직장인에서 독립계약자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2배로 뛸 세금 예상액 등을 입력했다. 그리고 긱스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일감과 보수를 살펴보면서 긱스터로 먹고 살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할지를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긱스터에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면서도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닐 때처럼 매달 1만 달러 정도가 손에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그렇다고 직접 회사를 세울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긱 경제가 그 중간 단계라고 판단했다. 커티스는 상사의 집무실에 불쑥 고개를 들이밀고 긱 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상사는 회사가 어떻게 해주면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물었으나 커티스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상사는 그에게 2주만 더 일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으나 커티스는 바로 짐을 쌌다. 이튿날 커티스는 평소처럼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작업에 몰입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었다.